내용이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AI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만족이 되면서도 AI가 디테일을 다듬어준 PPT를 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PPT 소생작전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PPT 스킬업 부스터스 코칭을 들으시는 수강생분의 PPT를 함께 리뉴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PPT는 고급 호텔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 관리 업체의 회사 소개서입니다. 타겟인 만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디자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내용의 전달력과 설득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같이 리뉴얼을 해볼 슬라이드는 이 두 장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이 두 슬라이드의 디자인과 내용을 좀 바꿔볼 예정이에요. 디자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꿔주면 좋은 포인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서 같이 리뉴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PT에서 사용할 컬러와 폰트부터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컬러와 폰트는 기존에 지정해주셨던 걸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컬러 칩부터 보면은 색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정해줄 건데 원래는 이 컬러를 메인 컬러로 이렇게 가져가 주셨고 그리고 이 컬러를 서브 컬러로 가져가 주셨습니다. 나머지 컬러는 그냥 포인트로 활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PPT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컬러는 조금 너무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이 메인 컬러가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두 가지 색의 비중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컬러를 메인 컬러로 가져가고 얘를 서브 컬러로 이렇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A2 지체를 활용을 해주셨어요. A2 지체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트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A2 지체는 PPT에 최적화된 폰트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총 9가지의 굵기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A2 지체 하나로 제목용 폰트부터 본문용 폰트까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보시면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고급스러운 느낌과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A2 지체를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와 폰트까지 정해주었고 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첫 번째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은 이 HYP라는 회사가 뭐 세미나나 패밀리 파티나 웨딩처럼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할 수 있고 HYP와 협업해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최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협업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런 HYP만의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이 슬라이드의 주요 내용인 거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이 실사 이미지들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실사 이미지 대신에 미니멀한 아이콘을 활용을 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사 대신에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주었어요.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둥근 모서리에 사각형을 넣어주었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수직 복제를 쭉 해준 다음에 복수 선택한 다음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틀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핵심 문장이 들어가 있는 박스의 서식을 그대로 이 도형에도 적용을 해줬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서식 복사해주고 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에도 컨트롤 시프트 V 눌러서 그대로 이 서식을 적용을 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PPT에 넣을 때 단색으로만 넣으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거든요. 단색 채우기가 아니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넣어주고 방향을 선형 대각선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끝에만 살짝 밝은 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면 포인트가 되면서 약간 심심한 느낌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서식을 이 도형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준 거죠. 그리고 플랫 아이콘 사이트에서 미니멀한 느낌의 아이콘을 찾아서 넣어주었습니다. 세미나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뭔가 이런 너무 요소가 복잡한 아이콘은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이런 아이콘도 그렇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아이콘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슬라이드에 여러 개의 아이콘을 넣을 때는 결이 비슷한 아이콘을 넣어주셔야 깔끔한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아이콘 모두 간결한 면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아이콘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이제 HYP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안쪽에 텍스트를 넣어주신 거 좋아요. 그런데 도형 안에 텍스트가 좀 많다 보니까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뭐 비품 레이아웃이라던가 분기별 지역 탑5 가격 리서치, 그리고 뭐 유기적 메뉴 구성안, 이런 단어들이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호텔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PPT이긴 하지만 누구나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줬을 때 내용의 전달력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양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한 번에 딱 들어오는 양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기보다는 이 각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와 함께 작성을 해줬을 때 전달력이 더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워딩을 좀 바꿔주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는 제외를 하고 좀 더 쉽고 직관적인 언어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확실히 전후 슬라이드의 내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리디자인 해준 슬라이드의 내용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죠. 확실히 이렇게 그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함께 넣어주었을 때 내용이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굵은 텍스트를 활용을 해주었고 그라데이션 효과까지 넣어서 강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도형에 활용된 그라데이션의 색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었어요. 텍스트에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으시면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이 텍스트 옵션에서 그라데이션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잘 잡아주셨거든요. 웬만하면 이 요소들을 좀 가이드라인에 꽉 차게끔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작은 도형들만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도형으로 틀을 먼저 잡아주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형들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꽉 차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넣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도형의 크기에 비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넘버링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콘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도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한 아이콘을 잘 넣어주면은 전달력도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이 핵심 문장도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두 번째 슬라이드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객실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향상시키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존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이 반려동물 동반 객실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디자인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왼편에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을 돌파했다라는 문장과 함께 반려견 동반 객실 운영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장 현황 자료를 좀 넣어주었습니다. 지금 펫 동반 가능 숙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갖춘 호텔은 희소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들은 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먹힐 것이다 라는 그런 설득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제 반려견 친화 객실을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 디테일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적어주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뭐가 있는지, 비치 용품은 뭐뭐뭐가 있고 대여 용품은 또 뭐뭐뭐가 있고 각 용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PPT를 만들 때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재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비치 용품, 대여 용품이 뭐뭐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배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차별화된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겠다. 딱 이 내용만 강조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디자인
디자인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세부 품목이라던가 객실 이미지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예 배제를 하고 반려견 친화 객실을 운영할 때 어떤 서비스 디테일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적어주었습니다. 이런 현황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프리미엄한 가치를 만들어서 고수익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딱 이 메시지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려견 친화 객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뒷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슬라이드의 내용을 두 슬라이드로 나누어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텍스트의 크기도 그렇고 이미지의 크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강조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두 슬라이드로 내용을 나눔으로써 슬라이드마다 명확하게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전달력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객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큼직한 이미지와 함께 전달을 하니까 이 객실의 어떤 특징에 대한 전달력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리고 비치용품에는 뭐가 있고 대여용품에는 뭐가 있는지도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패턴을 좀 넣어 주었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패턴이 없으면 다소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턴 이미지를 통해서 디테일을 좀 채워준 거죠.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프리픽을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프리픽에 들어가서 라인스 백그라운드 검색을 해주고 이 파일 타입은 SVG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양한 SVG 형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다운로드 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 다운로드 옆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SVG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주었고요. PPT의 서식에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Ctrl Shift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소들이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지워줄게요. 또 지워주고 이 패턴만 남도록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를 이 PPT에서 활용된 컬러로 바꿔줘야겠죠.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 주시고 단색 채우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 PPT에서 활용한 요 색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너무 패턴이 튀니까 투명도를 한 80% 정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좀 은은하게 넣어볼 수가 있어요. 패턴의 존재감을 더 줄여주고 싶다 하시면 그라데이션 도형을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선은 없음,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클릭해주시고 중지점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준 다음에 방향은 선형 아래쪽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전부 다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낮아지게끔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중지점의 투명도는 0%, 중간에 있는 것은 한 50%, 맨 위에 있는 건 100%.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 텍스트만 맨 앞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은하게 패턴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꼭 한 슬라이드에서만 사용할 필요 없이 다양한 슬라이드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일관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같은 패턴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을 다 했는데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은 이 패턴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PT를 리뉴얼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디자인적으로도 리뉴얼을 많이 했지만 내용도 조금 많이 변경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PPT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기존 PPT의 내용을 좀 바꿔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글을 어쨌든 다시 다 써야 되니까 저한테도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럴 때 AI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PPT의 내용을 전달력 있고 설득력 있게 바꾸는 과정에서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슬라이드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슬라이드의 핵심 메시지를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객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매출을 상승시키겠다 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정했으면 AI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내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되게 러프하게. 이렇게
반려견을 위한 객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반려견 친화 객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장 현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설득력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먼저 핵심 메시지를 기반으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내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짰으면 이제 AI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제미나이를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나눴던 대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존 슬라이드의 내용을 적어주었고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쭉 적어준 다음에 이런 주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슬라이드의 내용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구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가 이런 식으로 쭉 아이디어를 줘요.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지.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좀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구조를 좀 잡아줬으니까 내가 설계한 구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제미나이가 제공해준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내용을 쭉 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운영 전략과 서비스 디테일을 그냥 이 서비스 디테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운영 전략과 서비스 디테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AI가 내용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구조와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봤을 때 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실 가격이 150% 상승을 한다고 해서 이 수익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될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와 논의를 하면서 단순히 객실 단가를 150% 높이겠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150% 향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저가 경쟁을 넘어서서 고수익 구조로 확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더 제 스스로가 납득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도 아까 제가 세부 내용은 뒷 슬라이드로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저의 의도도 다 AI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용품을 쭉 나열하기보다는 그 항목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품목을 쭉쭉쭉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여 종의 프리미엄 어메니티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고가의 케어 장비를 대여해준다, 이런 언어들로 좀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조를 잘 갖추고 그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AI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AI가 그 구조에 맞춰서 내용을 좀 정리된 언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내가 잡되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느끼는 글쓰기를 AI한테 맡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AI가 제안하는 내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AI가 제안해준 내용들이 이 의도와 맞는지 판단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만족이 되면서도 AI가 디테일을 다듬어준 그런 PPT를 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강생분의 PPT를 리뉴얼을 해보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내용을 다듬으면서 전달력과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핵심을 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컬러와 폰트를 지정을 좀 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고급 호텔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PPT이다 보니까 무게감 있는 컬러를 메인 컬러로 가져가고 깔끔한 폰트인 A2 지체를 활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콘을 좀 활용을 해주었는데요. 기존에 화질이 조금 아쉬웠던 실사 이미지는 지워주고 그 자리를 미니멀한 아이콘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고요. 세 번째로는 와닿지 않았던 텍스트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바꿔주었고요. 내용마다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서 넣어줌으로써 내용이 조금 더 와닿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를 적용을 해서 한 슬라이드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는 두 슬라이드로 나누어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T의 내용을 바꾸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내가 가장 높은 상태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내가 직접 잡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AI가 제안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디자인
디자인 팁과 AI 활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PPT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